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쇼핑몰이나 쇼핑몰 사이트 혹은 명품 이런 거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제일 항상 첫 번째 메뉴에 있는 게 뭐예요? 컬렉션이라는 게 있죠. 뭔지 아시나요? 네. SS 컬렉션. SS 맞나요? FW 컬렉션. 이거 아시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해당 그 브랜드에서 의류 브랜드에서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이 의류 디자인들을 모아 놓은 모음집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컬렉션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객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모아 놓은 모음집을 우리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컬렉션은 개수가 변하는 여러 객체들의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객체들을 저장할 수가 있고 여러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이미 배웠어요.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배웠죠. 그렇죠? 하지만 배열과의 차이점은 배열은 정적 자료 구조이지만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애는 동적 자료 구조다. 개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고 또 배열과의 또 차이점은 뭐냐면 컬렉션이라고 하는 애는 이 안에 기본 데이터 타입은 사용할 수가 없고 뭐만 쓸 수가 있냐면 객체만 쓸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값, 들어가는 요소로 객체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객체를 요소로 다루는 동적 자료 구조를 우리가 컬렉션이라고 하고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소의 개수에 따라서 크기를 우리가 직접 10개로 했다가 20개로 했다가 코드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컬렉션이라고 한 애가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변수를 통해서 이 컬렉션 인스턴스에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어, 컬렉션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어떤 컬렉션은 이 안에 내부적으로 배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수가 뭐 여기까지 한 개, 두 개에서 객체들이 만들어졌을 때 다 꽉 찼다. 요소를 새로 추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더 많이 담을 수 있게끔 얘를 늘려주게 돼요. 배열을 내부적으로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배열의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다른 구조로 또 관리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요소를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어,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메모리 공간 할당 받아서 객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컬렉션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열과 정확하게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배열은 뭐예요? 정적 자료 구조다. 그죠?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걸 말하죠. 그리고 컬렉션은 동적 자료 구조다. 동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개수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라고 되어 있고 컬렉션은 개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요소로 가능한 타입은 기본 타입, 참조 타입 둘 다 가능하고 컬렉션은 기본 타입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기본 타입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썼던 인트, 더블, 정수형, 실수형 이런 기본 타입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뭘로 쓴다? 래퍼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배웠던 인테저, 더블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형태로, 그렇죠? 객체 형태로 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래퍼 클래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컬렉션에는 객체들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 안에다가 숫자도 쓰고 불린 true false도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래퍼 클래스도 컬렉션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컬렉션에는 객체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우리가 뭔가 동적으로 여러 개의 객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도구를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한 이 컬렉션은 객체를 요소로 다루면서 얘를 동적으로 가변의 개수로 해서 다룰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말했던 거고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한 거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에 더해서 이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알고리즘까지 함께 제공하는 걸 우리가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이 자료 구조 그리고 알고리즘을 같이 함께 제공해주고 있는 자바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클래스들의 모음을 우리가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장할 건지도 있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정렬을 할 건지 혹은 데이터를 그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해 낼 건지 어떻게 추가하고 삭제할 건지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직접 코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뭔가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만들다라기보다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메소드만 호출을 해서 우리가 직접 다 짜지 않아도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 훨씬 더 시간하고 작업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짠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짠 선택 정렬, 버블 정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렬될 수 있는 성능이 제공이 되겠고요. 얘를 쓰게 되면 그때그때 우리가 여러 데이터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를 정의하고 걔를 또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프로그램 개발에 빨리 할 수 있게끔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구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구조도에 보이는 그 내용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터페이스고요.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구현 클래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인터페이스에는 구현 클래스들이 가져야 될 메소드들, 기능들을 우리가 정의만 해놓고 실제로 각각의 구현 클래스에서 구현해서 만든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 클래스들을 보면 뒤에 다 뭐라고 붙어 있어요? 이 해서 뭐 타입 매개 변수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타입 매개 변수가 붙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컬렉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들도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들도 무슨 기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네릭 기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의 객체를 생성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게 될 객체 요소를 스트링도 넣을 수가 있고 인테저를 넣을 수도 있고 객체를 생성할 때 확정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애가 제일 위에 이렇게 있고요. 잘못 만들었네. 잠시만요. 지울 수가 있나? 지우개. 네.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각각의 이 자료 구조들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 리스트, 큐, 세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안에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 방식이 각각 다 달라요. 리스트는 여러분 뭐예요? 그냥 목록이죠. 그래서 얘는 이 목록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작성해 나가는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주로 리스트들은 앞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얘가 1번인지 2번인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래서 리스트의 특징은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는 이 순서 번호가 존재해요. 인덱스가 있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록의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Q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Q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는 이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데 얘네를 순서를 처음 저장한 순서 그리고 나중에 삭제하게 될 순서를 이렇게 데이터를 줄을 서는 형태로 해서 저장하고 관리를 해요. 여러분들 카페에 가시거나 뭐 어디 지하철에 가서 대기를 하고 계실 때 줄을 서서 주문을 받죠. 그렇죠? 줄 서가지고 주문을 받게 되는데 이런 실제 자연에서도 있는 것처럼 이런 줄 서는 현상을 우리가 이 Q라고 하는 자료 구조로도 컬렉션으로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하고 Q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대표적으로 대비가 되는 자료 구조예요. 이전에 한번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제가 그림 그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왜 드렸었죠? 메모리 영역을 설명할 때 메모리 영역에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서도 메소드들이 이렇게 쌓여서 저장되어 있다가 제일 위에 쌓인 게 먼저 종료가 되고 그 밑에 게 종료가 되는 구조가 스택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스택 구조는 어떻게 생긴 애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들어오고 같은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Q는 뭐냐면 줄서기예요. 한쪽 방향으로 들어오고 반대쪽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와서 줄선 애가 가장 먼저 주문을 하게 되는, 가장 먼저 나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나오는 이 Q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도 우리가 이 자료구조 이론인 Q에 대한 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트라고 하는 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세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쓰시나요? 무슨 선물 세트, 맥도날드 뭐 드세요? 빅맥 라지 세트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햄버거하고 감자튀김하고 콜라하고 이렇게 세트가 있죠.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트는 똑같은 빅맥 이 햄버거가 여기에 두 개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다른 구성 항목을 여러 개들을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 얘네들을 중복되지 않은 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트라고 하는 요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구현된 클래스에서 저장되는 이 객체 요소들을 중복을 배제하고 중복을 제거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맵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해시맵 구현 클래스도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러면 맵이 뭐예요? 지도죠. 그렇죠? 지도가 뭐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시는 지도 앱들이 있죠. 그러면 사실 이 위치, 얘의 위치를 좌표로 뭐 X좌표, Y좌표 또는 위도, 경도로 해서 나타내 놓은 그 그림을 우리가 지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의 꺼져버렸네요. 하나의 값이랑 또 다른 값이랑 이렇게 두 개로 해서 하나의 정보를 완성하는 이 형태의 자료 구조를 우리가 맵이라고 합니다. 지도처럼 그렇죠? 얘랑 같이 묶여 있을 때 완성된 하나의 자료가 되는 걸 우리가 맵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도 맵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키라고 하는 기본 객체와
그다음에 value라고 하는 이 키에 대한 값을 의미하는 객체를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자료 구조를 구현한 컬렉션이 요 해시맵 맵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내용들을 쭉 보면 지우개가 네. 이어서 내용들을 보면 이 주요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리스트라고 하는 애는 인덱스 순서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1번에다가 피카츄 넣고 10번에다가 똑같이 피카츄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트라고 하는 애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뭘로 구분하냐면 그 데이터 자체로 구분을 해요. 여기에 뭐 햄버거가 들어있는지 감자튀김이 들어있는지 콜라가 들어가 있는지를 그 값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또 넣을 수가 없어요. 세트라고 하는 컬렉션에는 똑같은 값을 또 넣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Q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줄서기의 형태로의 자료 구조로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선입 선출이라고 하죠. 가장 먼저 들어온 가장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애를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Q 자료 구조의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맵이라고 하는 애는 순서가 없고 대신에 순서 대신에 키라고 하는 고유한 값으로 값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키와 값을 한 짝으로 해서 한 쌍으로 해서 요소를 관리하는 이 컬렉션이 맵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키는 고유한 값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키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값은 키마다 다르게 키마다 짝을 짓기 때문에 값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얘를 구현해 놓은 클래스들, 구현 클래스들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컬렉션을 가지고 객체를 선언하고 생성할 때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어떤 형태예요? 제네릭, 그쵸? 제네릭으로 클래스를 정의한 형태의 객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네릭에서도 우리가 봐왔듯이 여기에다가는 뭐가 사용이 불가능해요? 인트나 더블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참조 타입만, 클래스 타입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타입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이 다이아몬드 연산자 이 안에다가 타입을 지정하는 거는 생략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렉션의 객체를 선언하고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뭐 벡터, 뭐 리스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생성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터페이스 파트에서도 해봤지만 구현한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한 걸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면 얘를 리스트 타입으로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서 이렇게 예시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이미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으면 뒤에도 결국 스트링 객체를 담는 타입을 확정 짓고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은 공통적인 메소드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메소드들이 주로 있습니다. add 혹은 remove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그럼 add all, remove all 이런 메소드를 또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retain all이라고 해서 지정한 그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다 삭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남기는 거죠. 뭐 A, B, C, D가 있었다. 그러면 A, B를 갖고 있는 애를 지정해주면 A, B를 제외한 나머지 C, D는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메소드들을 우리가 실습해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앞에서 우리가 배열에서는 개수를 알 때 이런 식으로 썼었죠. length라고 하는 필드 변수를 사용해서 개수가 뭐 5개인지 10개인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컬렉션에서는 size라는 메소드로 요소의 개수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요소 안에 모든 요소를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clear라는 메소드를 써서 아예 싹 비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contains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 지정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포함 여부도 true, false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리스트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징은 요거예요. 순서가 있고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소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저장을 하고 얘를 인덱스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배열하고 가장 유사한 컬렉션이 되겠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벡터라고 하는 애, 어레이 리스트, 그다음에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다. 그래서 뭐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나 실제로 우리가 실습할 때 그 구조 자체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방식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전부 다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추상 메소드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추상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딩 했을 텐데 얘네를 사용하는 메소드는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코드적으로는 얘네들이 거의 똑같이 쓰인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메소드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컬렉션에서도 본 것처럼 추가하거나 그렇죠? 값을 아예 특정 인덱스 위치에 요소를 세팅해 버리거나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특정 인덱스의 값을 가져오거나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개수 확인하고 아예 다 지워버리고 인덱스를 지정해서 삭제하고 아니면 그 객체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객체를 기준으로 찾아내서 삭제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해당 컬렉션 안에 인덱스가 그 해당 객체가 존재하는지 그 인덱스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뒤에서부터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배열의 형태로 해서 변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을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벡터,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이런 애들이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처음 해볼 이 벡터라고 하는 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순서가 있고 중복이 가능하다. 그렇죠? 인덱스를 가지고 요소에 접근을 해요. 우리가 뭐예요? 배열에서는 특정 요소에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었죠. 요렇게. 그렇죠? 그런데 컬렉션에서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get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안에 인덱스를 지정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로 요소를 접근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배열 구조의 형태로 요소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게 가변 크기의 데이터를 다루는 컬렉션이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 저 배열의 크기가 몇 개예요? 10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벡터라는 객체를 딱 생성하면 기본으로 10개를 만들어요. 그럼 10개를 만들고 나서 여기 데이터 넣고 쭉 넣겠죠? 쭉 넣어서 10개가 다 찼다. 그리고 이제 10번째를 추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준대요? 용량을 2배로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칸이 있었는데 이 10칸을 2배로 늘리게 되면은 20개가 되는 거죠.
20칸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20번째에 가갖고 또 여기서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해. 그러면은 얘를 또 2배로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40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배열을 증가시켜 나간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요 이야기요. 용량을 초과하여 요소를 추가하면 용량을 2배씩 증가시킨다. 그리고 11번째 요소를 추가할 때 10개에서 20개를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20개도 다 꽉 찼어. 21번째를 추가하려고 할 때 20개에서 40개로 2배로 늘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 요소는 같은 레퍼런스를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피카츄 1을 하나 객체 생성한 인스턴스가 있다. 근데 뭐 여기다가 넣고 여기도 넣었어요. 그러면은 같은 레퍼런스, 그렇죠? 1000번지 똑같은 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벡터라는 애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기화가 된다. 동기화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와 다른 스레드가 똑같은 이 벡터 컬렉션을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뭔가 A라는 조작을 했을 때 두 번째 스레드에서도 이 A라는 조작을 감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B라는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같이 상호작용해서 공유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벡터는 생성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냥 기본 생성을 할 수도 있고 기본 용량을 초기화하면서 생성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뭔가 인트 타입으로 해서 뭐 40 이렇게 해서 넣어준다. 그러면 용량을 40개로 지정을 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용량을. 그래서 밑에 이제 사용 예시들이 나오죠.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뭐 다른 컬렉션들을 인자로 넣어주고 생성할 수도 있는데 얘를 넣어주게 되면 기존에 뭔가 3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컬렉션이 있었다. 그럼 그냥 그 3개를 초기화해서 같이 포함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자를 2개 넣어주게 되면 첫 번째 인자에 대해서는 초기 용량을 지정하고요. 5개로. 두 번째 인자는 나중에 이제 배열의 크기를 늘릴 때 몇 개씩 늘릴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기본은 2배, 2배씩 늘린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5라고 지정해 놓으면 5칸씩만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용량이 다 찼을 때. 그래서 이게 내부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얘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거 이제 이클립스에다가 패키지 만들고 해보겠습니다. 14일차가 맞나요? 1차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자, 14일차. 벡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만들어서 ex01 컬렉션 패키지 먼저 만들게요.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벡터 ex라는 애를 볼게요. 자, 얘를 사용하는 이 메소드들의 기능 쓰는 거를 우리가 위에다가 좀 메모를 해 놓을게요. 자, 채팅창에 보내드린 거를 여기 클래스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들이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 검색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놓고 메인 메소드부터 쭉 써볼게요. 내려와서 메인에다가 써보겠습니다. 벡터라고 만들게요. 인테저를 요소로 지정을 해서 그럼 여기서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에 add 메소드를 사용해서 인테저 타입 1, 2, 3, 4, 5 이렇게 추가해 보면 되겠어요. 오. 얘 생성할 때 컬렉션 생성할 때 이것도 정리해 놓겠습니다. 컬렉션 타입 객체 생성하고 똑같아요. 요소 타입 조명 new 클래스명 이런 구조로 생성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쓴 게 우리가 벡터 객체를 생성한 거죠. 네, 이렇게 기본 생성하게 되면 기본 용량이 10개고 2배씩 증가를 시킨다. 네, 직접 용량을 지정해서 생성할 수도 있어요. 벡터 스트링 여기다 10개 이렇게 50개 이렇게 넣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벡터가 이미 있나요? 어딘가요? 뉴를 안 썼구나. 이퀄을 안 썼군요. 네. 여러 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님, 좋아하시는 음료가 뭐예요? 카페에 가시면 뭐 시키세요? 녹차 시키세요? 그리, 녹차 라떼 시키세요? 그렇군요. 유상주님, 주로 뭐 드세요? 연유 라떼요? 오, 전나연님, 뭐 드세요? 아이스티 드세요? 조우진님, 뭐 드시나요? 돌체 라떼 드세요? 정, 정말로 드시는 거 아니면 이걸 피해가기, 중복을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돌체 라떼 드세요? 돌체 라떼? 돌체 라떼. 그렇군요. 자,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놓고 개수하고 용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벡터의 사이즈를 보면 되고 용량은 벡터의 캐파시티를 보면 돼요. 개수랑 용량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행을 해보면 개수는 요것도 출력을 해보면 좋을까? 이거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리스트 출력해보고 여기에다가 그냥 벡터도 출력을 해보죠. 오케이. 자, 사이즈라는 메소드로 출력해 보니까 개수 5개가 나오죠. 아메리카노, 녹차라떼, 연유, 아이스티, 돌체 5개를 추가했으니까 5개가 있겠죠. 그런데 용량은 50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벡터라고 하는 컬렉션을 만들 때 내부적으로 기본 생성할 때는 10칸을 만들지만 우리가 직접 50으로 세팅해 놓고 하면 내부적으로 배열을 몇 칸을 만든다? 50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정말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동작하는지 궁금하면 기본 생성한 다음에 11개를 추가했을 때 저 커패시티라고 하는 메소드로 정말 2배씩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내부적인 구조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내려와서 한 가지만 더 해보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추가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됐었고 이제 반복을 해볼게요. 반복하는 방법. 자, 첫 번째는 뭐로 할 수 있냐면 폼을 쓰면 됩니다. 오 쓰고 여기에 인덱스 어레이 이터레이터 컬렉 왜 자동 완성이 안 바뀌지? 이거 멈춰 있네. 바뀌어야 되는데 마우스로 하는 건가? 일단 기본 방법 만들게요. 만들어서 여기 조건을 벡터 사이즈로 지정을 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각 인덱스의 아이템을 get 메소드로 가져와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열에 접근했던 거랑 유사하게 배열은 어레이의 뭐 i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했었죠. 그거랑 유사하게 컬렉션에서는 get 메소드로 인덱스 0, 1, 2, 3, 4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 일시 중지 누르면 움직여 볼게요. 잠깐만요. 안 움직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뭐가 컬렉션까지 아니 저기까지 나갔어. 제네로 네. 제네까지. 근데 2시간 만에 그렇게 불러 갔어요? 거의